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매 주말 아침에는 저희 유료 멤버십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VIP 클럽을 4개월간 참여해주신 저희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겠어요. 뭐 개국 공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루루 아빠님, 지니킴님, 더블 폴트님, 전민 아빠님, 우주로님, 김승규님, 지금까지 함께 4개월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뭐 S&P 500 지수가 2.77% 빠지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크게 빠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 2.55% 빠졌는데요. 뭐 연초에 한 15,800선에서 지금 12,800선까지 거의 19%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4개월간에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VIP 클럽 멤버십 회원님들은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를 통해서도 이런 약세장에서도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실제 단타로 월급 벌기 거래 내역은 이것과 같고요. 최근에는 뭐 980불에 사서 1084불에 팔아가지고 12주를 153만 원 정도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4개월 동안 1028만 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약 한 4개월 동안 함께 참여해주신 저희 이런 회원님들은 좋은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은요, 이런 하락장에서 집중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재테크 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은 핸드폰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마다 여기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나스닥이 오늘 또 급락을 했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테슬라 향후 전망과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알아보겠고, 테슬라랑 내연기관 간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겠고요. 헤파 필터, 테슬라가 자랑하는 필터죠. 자, 에어 클린 필터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의 필터랑 비교를 해보겠고, 테슬라 보험료랑 기존 보험료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테슬라 1분기 실적을 완벽하게 분석한 영상이었습니다. 아직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어요.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가득한 영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영상에서 제가 테슬라가 정말 미친 실적,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냈다, 호실적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환하게 웃을 만한 정말 월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1000불 이상에서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면 주가가 못해도 실적 발표 전보다 한 10%, 한 15% 이상은 상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최근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겠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밀리고 있으니까 테슬라 역시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밤에 미국장을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2%가 넘는 큰 하락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고요. 그래도 국채 금리는 오히려 전일 대비 소폭 감소했어요. 어쨌든 2.9%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하락을 일부 했습니다. 최근에 한 1,007불 정도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07불까지 올라갔던 게 100불 초반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도 좀 하향 안정된 모습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5월 3일, 4일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연준이 그동안 뭐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리던 걸 뭐 0.5% 아니면 0.75%까지 빅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상당한 그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늘은 뭐 헬스케어 업종에서 그다지 좋은 실적이 나오지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팀에서 이제 연준이 최근에 매파적 행보를 강화를 하고 있죠. 금리를 한 번에 많이 올리고 양적 긴축도 실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일단 불은 위험은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투자자들은
미국 대형주에서 196억 달러의 자금을 빼냈다고 해요. 자, 이는 2018년 이후 2월 이후 그러니까 약 4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금이 빠지니까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밤에 주식 현황을 보면 온통 다 피바다예요. 다 빨간색이고 그나마 여기 조그맣게 녹색으로 있는 게 이게 트위터인데 트위터는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는 그래도 빨간색은 아닙니다. 0.37% 약 보합권이었다. 그래서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을 잘 방어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에너지, 컨슈머 디펜시브, 경기 방어주들이죠. 그리고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리츠들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다 약한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잘 버틴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도 2.78%나 하락했고 구글도 4.26%나 하락한 날이었고 그러니까 기술주의 하락도 상당히 심했어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의 기술적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가 이제 헤드가 두 개인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자 어깨선에서 지금 급락이 나와 버렸어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아마 12,500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2,500선에서 이렇게 삼중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은 더 길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2,500을 뚫고 그냥 내려간다 하면은 상당히 뭐 대세 하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차트에 비해서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테슬라는 정말 잘 버티고 있다. 아무래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의 힘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도 싸다. 충분히 천천히 모아갈 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 상황은 안 좋고 테슬라 상황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간의 상승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 2022년까지 14년간 거의 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울기는 더욱더 가팔랐다. 코비드 상황이 펼쳐지면서 연준에서 더 돈을 많이 공급을 하면서 시장은 한 번 더 급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2년간.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고점에 피로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도 나스닥 지수가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10년간의 긴 상승이 있었으면 한번 좀 긴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라는 기업은 최근에도 봤듯이 더 잘 견디리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이제 구조적 성장 산업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전기차, 배터리, AI, 자율주행. 자, 이런 산업들은요, 향후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산업이에요. 자, 그 중에 1등이 테슬라라는 기업이고, 자, 이것을 여실히 최근 분기 실적도 증명을 해주고 있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 분석해드렸던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자, 테슬라가 이런 강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자, 테슬라 1분기 EPS는 시장 기대치인 2.3불을 훌쩍 뛰어넘는 3.22불이 나왔어요.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 실적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물론 자, 2분기 그러니까 4월 달에 기가 상하이가 한 3주 정도 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쉰 만큼 3분기, 4분기 실적은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는 자, 어닝의 상승 추세는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스닥 그런 고점 징후들과 함께 최근에 연준의 행보가 상당히 매파적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10년 이상의 장기 랠리 상황은 충분히 증시 고점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상 속도의 상승은 시장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5월에 50bp 금리 인상 논의하겠다. 더 빨리 움직이겠다. 파월 연내 3번의 빅스텝을 예고했다. 뭐 앞으로 한 올해 내에 한 5에서 6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3번은 뭐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 정도 또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당연히 할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시장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라고 할 수 있죠.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쪽으로 가면 상승하면 할수록 시장의 PER 지수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하향하고 있죠. 자, 이것을 통계적 수치로 표현을 해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S&P 500, 그러니까 미국 전체 시장의 PER 지수, 그러니까 프리미엄 지수죠. 프리미엄 지수가 0.89 정도 감소를 해요. 자, 시장의 프리미엄 지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 지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시장 금리가 지금 2.9% 포인트 정도죠. 거의 3% 가까운 정도인데, 그러면 PER 지수가 한 22 정도가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자, 많으면 높으면 22, 낮으면 뭐 10까지도 보여주었던 게 최근 한 50년, 최근 한 70년이네요. 최근 70년간의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PER 지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요, 기업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수익에 연결된 PER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금리 인상 상황에서도요, 잘 견뎌내며 잘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최근 한 주간의 업종별 흐름을 보면 이런 최근에 그 하이 인플레이션 고물가 상황에서도요, 잘 견딜 수 있는 업체, 매출과 이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업체들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컨슈머 디펜시브,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죠. 물가가 오르더라도 우리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필수 소비재들이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방어주는 그래도 주가를 잘 방어하고 있다, 잘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도 한 주 동안 2%나 넘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실적에 비해서 상승률은 좀 미진한 것 같지만 구글이 6%,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동안에도, 애플도 하락을 하는 동안에도 테슬라는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게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던 자, 에너지 주식들, 유틸리티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거는 자, 희망의 등불을 쏘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1개월간의 업종별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요. 자, 경기 방어주가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부동산 리츠 쪽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테슬라도 좀 끼어 들어가려는 모습입니다. 자, 다른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8%, 구글도 마이너스 13%, 아마존이 11% 마이너스. 자,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그래도 0.59% 한 달 동안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정말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통신주들도 역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죠. 통신주들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테슬라 잘 견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잘 견뎌내고 있다. 정말 멋진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잘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구조적 성장주, 그 성장주 중에서도 1등 주식이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5년, 10년 길게 보고 무던히 모아갈 뿐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다면 주식을 싼 값에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을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식을 무던히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월 이제 초순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매파적 정책을 계속 긴축 정책을 계속 지속하면서 금리 인상 0.5%포인트, 양적 긴축 뭐 월 뭐 100쪽씩 줄이겠다.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테슬라 주가가 빠질 수가 있겠죠. 많이 빠지면은 저는 한 900불 이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900불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좀 더 비중 있게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즐기면 되고요. 매달 꼬박꼬박 자신의 현금 흐름에 맞춰서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는데, 자, 이런 시간에는, 이런 기간에는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라도 테슬라 주가가 90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주식을 좀 더 비중 있게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저의 장기 투자 원칙에 의거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저의 장투일기 원칙은, 자, 테슬라 주식 한 달에 최소 2주씩은 사는 거죠. 이거는, 자, 뭐 저 역시 월급과 같은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자는 거고요. 자, 쌀 때 많이 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도 고점 징후를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 그러니까 양적 긴축, 이런 시황이 좋은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또 한 번에 또 급락이 항상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염두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가 테슬라 주식이 싸진다면 그때 좀 더 많이 사자는 거죠. 그리고 역시 장기 투자를 해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올 때까지 테슬라가 뭐 2배, 3배, 5배, 10배까지 오를 때까지 자, 존버를 해보자는 거죠. 뭐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충분히 5배, 10배 이상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야만 경제적 자유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 같은 거를 지금 저는 섞어주고 있는데요. 간혹 너무 앞서가는 상승이 나올 때는 일부 매도를 통해서 좀 숨을 돌릴 필요도 있겠다. 주식이 항상 상승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상승하면 좀 한 텀 쉬어갈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모아가는 계좌, 장기 투자 계좌, 10년 이상 모아가는 계좌 현황을 살펴보면요. 자, 테슬라 장투일기죠. 4월 달에도 주식을 제가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한 14주 정도 지금 추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280주 약 한 850불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1,005불이니까 수익률은 한 18%. 자, 장기 계좌의 원화 수익률은 5,380만 원 정도 되네요. 자, 올해 제가 단타 수익을 1,028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저희 VIP 회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작년에 한 11월, 12월 뭐 한 2개월 동안 한 80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한 1,800, 한 90만 원 정도 단타 수익을 최근 한 6개월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총 수익은 단타 수익과 장투 계좌 수익을 합치니까 한 7,27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4월 장투일기 2차 예약 매수가, 자, 4월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자, 그래도 이렇게 예약 매수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977불 정도가 오면 저는 한 10주 정도 예약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887불에 3주, 854불에 10주 뭐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물론 800불 대가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4월 말까지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모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번 달에 이미 2주는 정기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은 자, 이런 두 번째 원칙에 의거해서 쌀 때 많이 사자라는 원칙에 의거해서 자, 이렇게 예약 매수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체결되면 땡큐, 체결 안 되고 반등해도 땡큐, 이런 심정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자,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자, 이 가격에 체결되면 아주 기분이 흡족하겠죠. 싸게 많이 샀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 나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제가 테슬라 2분기 호재랑 악재를 이렇게 제시를 최근에도 해드렸었는데요. 자, 악재는 당연히 5월 달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5월 초까지는 충분히 쉬어갈 수도 있겠다. 매크로 상황, FOMC 회의 뭐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기관상의 월별 판매량 발표. 그러니까 4월달 판매량이 5월 초에 나올 겁니다. 이게 또 나오면 시장에 특히 테슬라 주가에 충격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테슬라 주가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투자 등급이 상향될 수가 있고 6월에 주식 분할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악재를 오히려 이용해서 주식을 좀 더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2022년 1분기 어닝 발표 때도 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자, 2분기 실적은 1분기랑 비슷하겠다. 딜리버리 그냥 판매량이 기가 상하이가 3주 정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메이크업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3분기랑 4분기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만 대 차량 인도할 수 있고 50% 이상 전년 대비 성장하겠다. 그리고 이게 아주 저는 인상 깊었어요.
자,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2024년에는 오피셜로 양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부터 5월까지 연준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가장 앞서가는 EV 메이커이자 자율주행 개발업체 테슬라를 믿고 주가가 내려가면 열심히 모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장기적인 테슬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TTM 기준 실적, 그러니까 최근 1년간의 그런 실적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면요, 엄청나게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는 벌써 뭐 매년 15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18조에 가까운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됐고요. 뭐 순이익도 거의 9빌리언에 가까운, 그러니까 9조,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그런 매출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아직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EV의 이제 시작점이다. 자, 5%라는 거예요. EV는 이제 5%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연간 100만 대 판매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목표는 연간 2천만 대 판매가 목표죠. 그러니까 2천만 대 중에 100만 대면 5%밖에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EV의 성장은 아직도 한 뭐 20배나 남았다는 거고요. 그 뒤에 이어질 뭐 FSD 로보택시, 에너지, AI 로봇 사업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정말 그 성장의 끝을 알 수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머지 사업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테슬라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게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부주제들로 영업이익률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테슬라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19.2%였어요. 자, 정말 넘사벽의 영업이익률인데 메르세데스 벤츠, BMW, 자, 이런 프리미엄 카 메이커들은 기본적으로 차가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은 훨씬 더 넘죠. 자, 평균 판매 단가가 아마 한 6천만 원 가까이 이르를 겁니다. 자, 이런 회사랑 비교하더라도 벌써 뭐 한 2배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당연히 페라리는 뭐 슈퍼카니까 당연히 좀 번외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페라리가 24.4%인데 테슬라는 벌써 2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극도의 생산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토요타도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GM 7%, 포드 7%, 현대는 5.68% 정도 되네요. 닛산은 마이너스 1.92%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엄청 넘사벽의 영업이익률, 너무나도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자, 테슬라 보험도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미국의 5개 주에서 8개 주까지 보험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고, 테슬라 보험은 다른 보험사 업체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OTA를 기반으로 해서 각 차량의 안전운전 데이터, 안전운전 점수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보험료가 그 안전 점수에 기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 보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이런 보험 업체들에 비해서 테슬라의 보험료가 넘사벽으로 싸요. 자, 연간 보험료가 테슬라는 거의 한 1,500불 수준인데요.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의 평균이 3,500불, 그러니까 거의 한 400만 원이 넘는 수준인데 거의 150만 원 돈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는. 자, 이러니까 테슬라 보험이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없겠죠. 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로요. 테슬라의 헤파 필터랑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필터를 비교한 거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큰 풍선 안에서요. 외부하고 차단된 이런 풍선 안에서 테슬라 차량과 기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필터의 능력을 에어 클리너 필터를 비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선 안에 이렇게 빨간색 이런 연기를 피운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은 이렇게 헤파 필터 모드를 킨 겁니다. 자, 그렇게 비교했을 때 테슬라 차량은 이 빨간색의 연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 옆에 비교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은 엄청나게 많은 빨간색의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헤파 필터는요, PM2.5에 달하는 초미세먼지도 걸러내 준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뭐 중국에서도 테슬라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중국은 정말 대도시의 공기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못 못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